여성가족부 장관을 하셨는데 네. 이러니까 이러니까 전체 여성가족부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상한 것들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깝깝합니다. 짠 해버려야지. 예. 그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 싫어요 하면 집에 가든지 해야지. 월급은 따박 받고 있으니까. 예. 하고 오면 아 과거의 중심지였죠. 해운대구 오면 관광의 중심지죠. 예. 금해구 오면 아 역사의 중심지였죠. 제가 이게 편파적으로 좀 진행을 안 하는데 네. 팬심이 조금 생기네요. 아 그래요? 김희정이라는 사람의 팬심이 네. 진심으로 생깁니다. 네. 저를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분들이 연재 국민이세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의 머리를 쓸 수 있도록 추천할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해요. 제가 정치인이 되려고 예.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갑습니다. 팬앤 영남TV의 윤정섭입니다. 이번에 하는 우리 팬앤 초대석의 또 다른 초대자를 모셔봤습니다. 바로 연제구 예비후보 김희정 예비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통 예. 지역에서 인사를 하면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어떻게? 어유. 눈도 맞추고 예.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인 후보님이 오셨어. 자, 제가 아니 우리 김희정 예비 후보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 그래요? 예,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 부산에서 정치에 관련된 인물이라면 김희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그래요? 처음 오, 네. 처음 뵙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활달하시고 좀 오늘 너무나도 방송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저 잠오다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예, 사실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 네. 잠깐이나마 인터뷰를 했는데 네. 상당히 피곤해 보이신다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음.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은. 작은 눈이긴 합니다만 크게 떠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 요즘에 어떻게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예비후보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이런 저런 근황들이 있을 건데 어때요? 팬앤 영남에서 이렇게 인사할 예. 수 있는 기회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아침 출근길 인사나 저녁 퇴근길 인사는 예. 우리 지역을 떠나서 일터로 가시는 분들 막 그 시간에 막 아침 인사. 만나고요. 예. 아침 인사, 퇴근 인사는 그다음에 낮 시간에는 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예. 자영업자 이러신 분들 또 예. 가정주부분들 또 열심히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시간대별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네, 그래서 하루가 길다면 되게 길고요. 예.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아직 이거밖에 안 됐나 이런 아. 날도 있고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아니 벌써 2월이야? 이렇게 양면적인 게 다 있어요. 저는 이거 우리 뭐 예비 후보님한테만 우리 김희정 예비 후보님한테만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고 네. 여기 오시는 모든 팬앤 초대석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관례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네. 이런 좀 갈등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뒤에 질문이 있을 건데 먼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네. 항상 그 권력 쪽에서는 우리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님처럼 권력을 크게 쥐신 뿐만 아니라 네.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가운데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직접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면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과거 두 분의 관계가 한 20년 정도 풍찬 노숙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좀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지만 그 정도의 깨질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든 건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도 예를 들어서 누구는 다음번 구청장으로 뭐 확답 받았대 막 또 누구는 다음번에 김희정이 되면 저 사람은 시의원이래 막 구의원은 누구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다음번 권력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벌써 막 이런 게 있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그 사람의 나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는 이러지만 뒤에서는 이래요, 막 이런 얘기들 예. 막 들려오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권력의 뭐 생리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하물며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데 대통령과 예. 예, 비대위원장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더하지 않을까.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결국은 거니까. 그게 그냥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일이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답변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 네. 만약에 예. 윤석열 대통령님이랑 예. 그리고 우리 한동훈 비대 그 위원장님이랑 네. 두 분이 여기 이제 부산 앞바다에 네. 물에 빠졌어요. 네. 그럼 우리 김희정 예비 후보님은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두 분 다 각자 살아 더 나오실 것 같아요. 왜요? 너 능력자니까. 능력자라도 두 분이 이제 수영을 못해.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둘 중에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이게 생존 능력이라는 건요. 예. 기술에 의해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네. 예. 예. 아주 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예. 평소에 수영을 못하던 사람도 예. 막 개영을 쳐서라도 살아났고 예. 이런 게 이제 정치인의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위기 돌파력 이런 거지. 예. 모든 스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뭐 더한 시대도 살아남으셨는데 예. 네, 부산 앞바다에 빠진 거에 비할 바 없이 어려운 시대를 거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구해줄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는 성렬이 막 이런 팬들이 또 있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한동훈 위원장님 막 이런 팬들이 또 있어요. 부산에. 그러니까 부산 앞바다에 빠졌다 그러면 아마 제가 구하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미 다른 팬들에게 구함을 당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네. 튜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 네. 윤석열 대통령님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희정 예비 후보, 나 좀 구해줘, 제발 나 좀 살려줘. 막 이러면은 누구한테 던져 주시겠습니까? 같이 잡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임기응변. 사실 이거 제가 임기응변을 한번 좀 시험 삼아서 한번 던져본 질문이었는데 네. 잘 빠져나가시네요. 제가 잘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예. 자꾸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친한 사이라니까요, 두 사람. 예. 두 분 다 친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안 친하면 삐지지도 않아요. 예. 네. 네. 맞네. 기대를 안 하니까요. 네. 부부 싸움이나 형제 싸움 보세요. 네. 네. 맞네. 네.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 이재명 대표한테 삐지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요. 전혀 없죠. 없죠.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뭐 이낙연 대표한테 삐질 일이 없거든요. 그럼요. 안 믿으니까. 그럼요. 맞아.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정치 철학이 상당히 궁금해요. 네. 이제 저는 정치인들이 정치 철학 없는 정치인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정치인이 되고 싶었을 때 예. 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진짜로 좋은 일을 한 사람 중에서는 자기가 했다는 거 말을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 다른 사람이 대신 그렇죠. 그렇게 채가는 거. 예. 근데 일부러 작정하고 채간 거는 사기인데 예. 굳이 사기에 당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뺏기고 말 못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의 상황도 눈치채고 그거를 알아채릴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진짜로 어느 게 옳고 그르고 더 공로자인지 알아낼 수 있는 거. 예. 이게 정치인.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거면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알아채기 힘든 것도 알아채려야 되는 거. 예. 그리고 정치인이 가져야 될 그 세부적인 덕목 중에서는 예. 어떤 게 있냐면 early warning.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진짜 먼저 알아차려야 돼. 계속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다가올 기회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차려야 되고요. 위기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뭐 준비된 정치인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왜? 근데 그 준비됐다는 게 뭐냐면 나 출마할 준비돼 있어요. 이런 준비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거에 대한 걸 알아차리는 거 예. 있고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겸손의 덕목을 말씀하시는데 예. 평소 유권자들을 만날 때 겸손은 이제 막 뻑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진짜 이제 정말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신 분이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겸손도 있는데 예. 사실 의정활동하면서의 겸손은 또 다른 겸손도 있어요. 예. 뭐냐면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가 될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죠. 사람인데. 네. 그래서 자기보다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의 머리를 쓸 수 있도록 추천할 줄 아는 겸손이 필요해요. 야, 이거는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을 진행하면서 했던 말이 네, 이거였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린 도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었던 정치인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예. 단지 이거는 정치인들이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만들겠어요. 네. 하지만 그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정치인들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된 정치인이고. 이 사람이 이 타이밍에는 이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말할 줄 아는 겸손? 어. 그거. 네. 제가 이게 편파적으로 좀 진행을 안 하는데 네. 좀 마음껏 해주세요. 팬심이 조금 생기네요. 아, 그래요? 김희정이라는 사람의 팬심이 네. 진심으로 생깁니다. 네. 이건 진짜 나의 롤 모델이 있을 겁니다. 네. 좋아하는 정치인도 있을 거고 네. 싫어하는 정치인도 있을 건데 퉁쳐서 얘기할게요. 좋아하는 정치인은요, 저 의리 있는 정치인 좋아하고요. 네. 싫어하는 정치인은 철새 싫어합니다. 철새. 네. 그러면 철새 정치인이 여럿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싫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겸손을 말한 것 중에 뭐냐면 제가 정치인이 되려고 예.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모든 분야에 다 잘할 수 없는데 예. 어떤 정치인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력이 다르더라고요. 예. 우리 장영실이 부산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세종대 장영실 말씀하시는 거. 예, 동래구 오, 높이였잖아요. 예. 옛날에는 우리 연제구가 동래군 같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장영실 그 과학자가 네. 연산군 시대에 있었다. 예. 그러면 장영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연산군 때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왠지 그 흥청망청이라는 할 때 우리 흥청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관노비로 쓰이지 않았을까? 예. 예를 들면. 예. 그런데 이제 좋은 정치인 시대에 있으니까 예. 발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예, 콜럼버스. 네. 예. 일부 유럽에서는 미치광이 취급도 그렇죠. 받았어요. 네. 그렇죠. 돈 쓰고 다니면서 있지도 않은 대륙 발견한다고 막 예. 그랬고 이사벨라 여왕은 돈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 네. 제가 이사벨 중학교 출신입니다. 아니 이사벨 중학교랑 이사벨라 여왕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해 줄 줄 아는 거. 예. 그게 어떤 정치인 시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너무 그래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의리 있는 정치인 이거 좋아하고요. 네. 한번 믿어주면 끝까지 한번 해봐. 다 그러면서 네. 하고요. 철새 정치인 싫어합니다. 전 또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삼국지를 상당히 좋아해서 네. 조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랑 비슷하시군요. 예, 조조가 그렇게 네. 이제 사람을 씀에 있어서 네.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쓰는 부분들이나 네. 아니면 용명술에 정말 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조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후한 말기 시대에 정말 성공할 네. 수 있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좀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싫어하는 정치인은 좀 철새 정치인,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권력의 냄새를 맡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싫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최근에 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누군지.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 철학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요. 상당히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신 지도 좀 이제 되시고 사실 행정부에 좀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장관이셨어요. 네.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셨는데 네. 그때 시절에 김희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여성가족부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 예. 뭐 그러긴 합니다만 부처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또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자랑 아닌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네. 보통 인사청문회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네. 점심 먹고 오, 또 맞아요. 하고 진짜 저녁 오래 먹고 하죠. 또 하고 뭐 하고 이틀 하고 제가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사상 혼자만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어요. 뭐 어떤 기록이죠? 저 혼자 오후 2시에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예. 반나절만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털 게 없었다. 보통 국회회의는 10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10시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하고 또 오후회의 쭉 하고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해서는 너무 빨리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야당 의원님들이. 오히려 야당, 야,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조금, 예. 네,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 사상 저만 오후 2시에 시작했어요. 이것도 기록 아닌 기록입니다. 네. 몇 시간 안 했네요. 네. 어. 네, 그렇게 하고 바로 채택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네. 지금 MZ세대, 특히나 남성들, 2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네, 현재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네, 맞아요. 싫어하는 거 알아요. 많이 싫어합니다. 네. 정말 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전 장관으로서 네. 이 여성가족부의 지금 폐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이거는 부처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 소위 거기서 하는 정책을 국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성 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을 주로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성 정책을 제가 장관으로 가면서 양성 평등 정책으로 바꿨어요. 예.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여성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 정책을 할 때는 모성보호라는 단어만 있어요. 아, 맞죠. 네. 예. 근데 제가 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면서 법에 처음으로 부성보호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건 좋아. 네, 예. 네. 그래서 일가정 양립, 그 다음에 아빠의 육아휴직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 법으로 법명도 바꿨고요. 예. 아예 단어도 딱 명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성별 차이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제가 그냥 예시를 하나 들게요. 예. 날씨가 건조하면 겨울에 예. 화재 사고가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녀가 예. 똑같이 생겼어. 예. 키도 똑같아, 몸무게도 예. 똑같아, 예. 하는 일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고 오. 월급도 똑같고 다 똑같아. 예. 성별만 달라. 예. 둘이 같이 화재보험 들었어요. 예. 근데 똑같이 사고 당했어. 예. 사고 부위도 똑같아. 예. 그러면은 보상받을 때 예. 남자가 더 많이 받게요, 여자가 더 많이 받게요, 둘이 같이 받게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냥 제가 느낌으로 찍는다면은 예. 아무래도 여자가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아,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회 지금 기본법, 헌법에서 자체에도 지금 여성이라는 것, 여성 보호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여성이 더 그렇게 많이 받고 있을 거다. 예. 보험료를. 예, 그건 아닌가요? 네. 맞췄는데 이유는 틀렸어요. 아, 이유는 틀렸습니까? 근데 이건 맞춘 몰랐어요. 사람도 잘 없는데 맞췄어요. 예. 여자가 더 많이 보상을 받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화재 현장에서의 마지막 사고 치유는 뭐냐면 성형수술. 그럴 수도 재건 있겠네. 성형. 예. 왜냐면 뼈 같은 거 다 맞추고 예. 그다음에 혹시 이제 살 흘러내리고 하면 그렇죠. 이제 그 피부 미용까지. 근데 그게 수술 이름이 성형이에요. 예. 미용 성형이든 재건 성형이든 수술 이름은 성형 수술이에요.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되냐면 이 보험료가 여자에게는 성형수술 비용이 보상이 되게 되어 있고 네. 남자에게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가부 장관 하면서 네. 재건 성형이기 때문에 성형이라도 남자에게도 보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남자도 보상받게 바꿨어요.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양성평등 기본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별 대결로 알려진 게 굉장히 잘못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잖아요. 예. 이런 식의 거를 찾아내서
차등이 없도록 하는데 어떤 거는 여자 쪽이 손해보고 있는 게 있었고 예. 어떤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자 쪽이 손해보고 있는 게 있는데 요런 걸 찾아내는 게 양성평등 정책이고 그 다음에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부성보호해서 일가정 양립. 그런데 왜 이미지가 이렇게 됐냐면 예. 과거에 예. 몇몇 이런 좀 극단적인 여성 단체들이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 그 예. 전체 여성을 위하는 일을 하는 단체도 많았지만 예. 자기네 집단만 위하는 어떤 일을 해온 잘못된 사례들이 몇 가지 이제 국민들에게 불거진 일이 예. 있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여성들, 남성들이 막 이렇게 손해보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일가정 양립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 이런 예. 식으로 상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또 그 성비위 사건 터졌을 때도 세상에 여성단체 대표하다가 나온 국회의원들이 무슨 피해 호소인이니 이러니까 전체 여성가족부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진짜 엄마 아빠 일가정 양립 막 이런 쪽으로 이미 프레임이 전환이 된 지가 오랬는데 위안부 할머님 돈 빼먹는 여성 뭐 윤미향 의원 혼나야 자기가 돼. 여성단체 해가지고 국회의원 대놓고서 무슨 피해 호소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고민정 의원, 진선미 의원 반성하세요. 남인수 예, 남윤인순. 그 정책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 정책은 솔직히 여성가족부가 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부가 잘 못하면 보건복지부가 할 수도 있고 또 인구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예, 맞습니다. 부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렇죠. 이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진짜 저기 진선미 전 장관님은 정말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남녀 갈등의 포문을 열었던 어떻게 보면 이런 거의 대해적 시대를 열었던 사람 하면 전 진선미 전 장관님을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가부 시절에 그분이 실제로 냈던 2019년도인가요? 그분이 이제 전국에 배포한 성평등 교육 자료에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 교과서에 남자가 3번 나오고 여자가 2번 나오면은 뭐 그게 남녀 차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던가 그 뭐 이상한 것들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깝깝합니다. 지금의 남녀 갈등이나 여가부 폐지론을 만드신 분들이 그분들이 난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 진짜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맞아요. 도움 못 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양성이 서로 다정하게 잘 지내야지 갈등 관계가 깊어지니까 지금 이런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어떤 문제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경단녀 문제 있죠. 네네. 경력 단절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냐면은 네. 보통 여성들이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런 인생을 택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애가 크게 되면은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다시 이제 자신의 직업을 찾아가지고 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이제 사회 현장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패션 디자인과를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전문직 여성이었는데 막상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은 뭐 마트 캐셔나 아니면은 뭐 호텔 메이드나 이런 직업들을 소개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 직업이 나쁜 직업도 아니고 그 직업 역시 소중한 직업이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안 하셨죠? 저 애가 있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잘한다 그랬다. 예. 제가 뭐 저 여가부 때 제가 여가부 장관 때 했던 핵심이에요. 예. 뭐냐면 OR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예. OR인데 뭐냐면 1단계가 리크루트 그러니까 리크루트. 처음 이제 그 채용되는 거 예. 리크루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리텐션 예. 유지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가 리스타트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경단력 재출발 마지막 호가 representation 뭐냐면 이제 대표성인데 네. 우리나라는 리크루트 1단계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졌어요. 예. 왜냐면 예전에는 시험 볼 때
군필자. 예.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게 남성이란 말은 없어도 사실상 뭐 그런 거잖아요. 뭐 키 몇 센치 이상, 180 이상. 예를 들어서 이 자는 180이 없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졌어. 시험 보면 오히려 여자들이 더 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취업 단계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뭐냐면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게 이제 그렇죠. 그 일가정 양립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 쪽에서 사표를 내요. 예. 그러니 세 번째 단계의 리스타트, 방금 경단이요. 못 돌아오니까 당연히 사회 대표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부성 보호까지. 그다음에 리스타트를 위해서 제가 여가부 장관 때 한 게 뭐냐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부산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거기서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쉬운 일 위주로만 재교육을 했었는데 요즘은 고급형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가부 장관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공계 석박사들이 할 수 있는 재임용 과정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사회 연구직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그 매칭해주는 거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일과 교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까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 막상 여기 구청 단위나 뭐 시 단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청이나 시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인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수 정권 때는 거기에 막 주력을 하다가 갑자기 진땡땡 오시면서 진선미 그런 일들을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진짜 혼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여성 새로 일하는 게 그 여성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사는 남성 그렇죠. 다 가정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양성평등 정책이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야, 정말 이렇게 뭐 많은 출연자분들 오시고 예비 후보님들 오셨는데, 상당히 정말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현 정권의 지지율이 뭐 모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를 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 우리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허니문이라고 얘기하죠. 허니문이 없었던 정권이었거든요. 보통 뭐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한 그 언론사에서도 6개월 동안은 안 깝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던 정권이 이번 정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여소야대라는 정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도 들 수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낮은 걸까요? 방금 답을 질문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언론 환경에 있어서 국비가 투입되는 언론 환경 쪽의 주요 매체들이 상당히 한쪽으로 경도된 책임자들이 임명이 돼 있어서 가 있었잖아요. 뭐 이제 우리 K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랬죠. 그러니 뉴스의 편향성이 상당한 걸로 보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 잡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장관들만 따로 부처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에 손발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밑에 발의되는 공공기관장들 중에 전 정권에서 임명받았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이번 정권 정책에 대해서 나는 같이 못하겠어요 하면서도 이러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자리를 유지하려면 국가 정신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해주든지 싫어요 하면 집에 가든지 해야지. 싫어요 하면서 월급은 따박 받고 있으니까. 임기도 다 채울 때까지 끝까지 다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려면 이게 무슨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은 해줘야죠. 그러니 사실은
그게 부처 장관만 바뀐다고 되는 게 예. 아니라 그 손발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에도 전혀 안 바뀌었다. 예.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국회 상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게 국회의원들은 뭐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나 봐? 뭐 이런 예.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정 정당의 당수가 그런 건데 마치 의원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미지가 나빠지다 보니까 입법부 전체 이미지가 확 또 그러니까요. 나빠진 아,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 정비가 다 안 된 거죠. 예. 입법부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처는 정비가 됐어도 부처 밑에 산하기관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진용을 한번 갖추도록 해준 다음에 잘해보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자, 그러면은 우리 김희정 우리 예비 후보가 좋은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여의도에 입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1호 법안이 있을 거예요. 네. 그 1호 법안이 궁금합니다. 1호 법안, 나는 이게 1호야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는 사실 정책적인 건 따로 예. 있어요. 그런데 정책적인 거 말고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하고 국회의원 수 줄이는 이 정치관계법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게 네, 중요하다. 예. 뭐냐면은 새 국회가 뽑혀도 예. 국회 자체가 신뢰를 얻지 않으면 여기서 하는 모든 국회에서 무슨 법을 하든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자신들이 가진 권한에 대해서 칼질하고 내려놓는 것부터 먼저 짠 해버려야지 예. 그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1호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임기 끝날 때쯤 돼서 아유 이제 특권 폐지합시다. 다음 국회부터 적용하세요. 예, 이게 예, 아니라 예. 들어가자마자 우리부터 이거 내려놓아야 해요 하는 법 그리고 그 다음번에 국회의원 수 이렇게 줄이겠어요 하면 나 다음번에 하려면 이 줄어드는 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조금 더 치열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1호로 하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고 또 국민들에게 저들은 뭔가 일단 내려놓고 시작하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1호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 연제구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부산의 또 중심지 중에 한 곳이기도 하고. 중심지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중심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부산 진구도 좀 서운해하고 네. 중구도 서운해하고 네. 그럴까 봐서 네. 제 표현에서 가장 중의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지도 쫙 펼쳐놓고 네. 보면 연제구가 딱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 법원, 검찰청, 네. 종합운동장, 시립의료원 각 국가기관이 있으니까 네. 그냥 화끈하게 중심지라 해도 부산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후보들 오셨을 때는 예. 예를 들어 중구 후보 오신다면은 중구가 중심지라고 할 건데. 중구 오면 예. 과거에 중심지였죠. 막 이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해운대구 오면 관광의 중심지죠.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막 동래구 오면 역사의 중심지였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되죠. 혹시 뭐 여기 고정 생각 있으십니까? 불러봐 주십시오. 이제 연제구 하면 여기 부산의 이제 중심지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네. 시청, 법원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심장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네. 이런 중심지인데 여기 이제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어떻게 이제 연제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일 현안 키워드는 저는 교육과 교통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연산교차로 교통이 좀 심각하거든요. 네. 예. 교육, 교통 뭐냐면 네. 그 구가 잘 되려고 하면 군 좋은 데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작은 동네에서 같은 연제구 안에서도 동별로 옮겨 다니는 걸 봤어요. 예. 그러면 그게 주변에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합니다. 예. 바뀝니다. 그냥 연제구에 살면 마음 놓고 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낼 수 있어. 예. 애 키우려면 연제구로 가야 돼. 뭐 이렇게 되려고 목표거든요. 그러면 연산 파락군을 만들겠다. 완전 파락군이죠. 예. 아니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유치를 시켜야 될까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 할 때 예. 이제 육아지원센터 네. 연제구에만 2개가 있어요. 연지구 2개나 있습니까? 네. 시립 육아지원센터도 연제구에 있고요. 네. 우리 구 육아지원센터도 연제구에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킹맘, 워킹데디 지원센터도 만들고 제가 이제 연제구 문화원 이전하는데 국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좀 더 크게 이전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뭐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학교 공부를 잘하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학교 주변에 학교와 연결될 수 있는 돌봄의 장소와 배움의 장소가 얼만큼 바로 연계되는 게 있느냐가 그 학군의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맞아요. 배움과 돌봄이 예.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요즘은 그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거를 연계할 수 있는 학원 이외에도 공공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칭 에듀스포 아트 센터를 예. 만들려고 해요. 배움과 돌봄이 연계되는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육아 국가 책임제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에도 좀 걸맞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육아는 조금 더 이 아주 어린 학생이고요. 예. 초등 저학년까지는 또 늘봄 학교라고 새롭게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지금 부산시 교육청.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을 뒷받침해 주려면 정말 지역 사회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기관들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인프라가 구축돼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조그맣게 여러 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합센터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과거 제가 육아지원센터나 워킹맘 워킹데디 지원센터, 그다음에 연재 도서관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 컴플렉스, 이제 종합적인 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육거리가 있는 곳이 연산 교차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요, 거기. 네, 그리고 부산은 그거 아세요? 바깥 외곽도로에서 예. 부산 시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주머니 돈 엄청 나갑니다. 통행료. 다 막 이번에 이런 길 뚫었어요. 뚫으면 뭐해? 다 민자로 뚫었는데. 다 민자로 유치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진짜 길거리에 돈 뿌리고 다녀야 되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 돈 내 이용 안 되게. 예. 예. 우리 연제구 보면은 수많은 후보들이 나왔고 네. 다들 뭐 경쟁력이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제가 뭐 생각하는 이제 후보들 보면은 저기 현재 현역인 이주환 의원 계시고 네. 이창진 네. 또 저기 위에서 오셨죠. 용산에서 네. 오셨죠. 네. 그리고 변호사 하셨던 원영일 후보도 계시는 걸로 알고 네. 있고 그 후보 중에서 네. 가장 위협적인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위협적이에요. 다 위협적인 건 알겠는데. 네, 다 위협적이에요. 그러면 다 가장 위협적인. 가장 위협적인 건 네. 뭐냐면 김희정의 나태함이 가장 위협적입니다. 잘 빠져나가. 예, 이제 경선을 앞둔 입장에서 네. 현역의 프리미엄도 셉니다. 이렇게 셀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디펜딩 챔피언인 당협위원장을 이기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건데.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뭐냐면 현역 프리미엄이 전국적으로 예전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예. 제가 현역 안 되고 있을 동안에 현역 프리미엄 뭐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뭐냐면 선거인단 명부를 도전자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못 가지죠. 네. 그리고 나중에 선거인단 명부 줄 때는 안심번호로 오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안심번호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당협위원장님들은 이름이 누구고 네. 어느 동네에 살고 그분 진짜 전화번호는 뭐고 네. 이거를 미리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시험 범위 모르고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예. 현역들 같은 여기는, 경우에는 그 답안지 다 보고 계산기 네네. 그 시험 문제 예. 나올 거 계속 집중해서 풀고 있는 뭐 그런 예. 상황이라 그런 면이 좀 어렵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자 많이 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막 정치인들 막 문자 폭탄 막 이런 분도 귀찮을 있고. 수도 있죠. 네. 당연히 귀찮을 수밖에 그러면서 없고. 읽는 거는 귀찮아하지만 또 어떤 분은 야 누구는 몇 번 보냈고 누구는 몇 번 보냈는데 네.
뭐 당신은 뭐 한 번밖에 안 보냈더라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또 뭐 귀찮으면서도 또 예. 횟수를 카운팅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현역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 무한대로 보낼 수 있어요. 예. 무한대로.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 못 보내요. 예.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한 다음부터 8번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후보들 중에 몇 번은 경선 과정에서 문자 쓰고 몇 번은 본선 가야 되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랑 붙었을 때 써야지.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나눠야 돼요. 이래저래 나는 다 힘들구나. 아, 근데 네. 저는 네. 아주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조금 약간 그 고통이 느낌 오죠. 느낌이 옵니다. 네, 네. 예, 문자 한번 보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야, 너 선거운동 그따위로 할래? 왜 문자 나한테 한 번밖에 안 보냈어? 네. 너 한 번밖에 안 보냈는데 또 그런 분들이 문자 보내지 마. 나 국민의힘 싫어.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심히 좀 그 고통은 네. 나름 뭐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될까? 2년 전의 아픔이 조금 떠오르긴 합니다. 그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면은 네. 현역 디펜딩 챔피언이신 네. 이주환 의원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 아, 그렇구나. 예. 이주환 의원님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함께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해서 꼭 연제구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김희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듣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연재 국민들한테 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 김희정 예비 후보가 연재 국민에게 하고 네.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도 좋고 뭐 나를 어필하는 말 어떤 말이 더 좋습니다. 아, 저를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분들이 연재 국민이세요. 정말 어떤 후보들보다도 경력도 굉장히 미천하다고 해야 되나? 예, 특별히 정치 경력이 크지 않은 실무자 경력만 가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물론 공천은 이제 공개 토론을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아무리 당에서 공천을 공개 토론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젊고 열정 패기 그런 것만 믿고 저에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라든지 또 장관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들이세요. 정치적인 부모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연재 국민들께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늘 잘했으면 좋을 텐데 분명히 제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다시 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회를 줄지 말지 결정들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 분 한 분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직접 뵙고 그 기회를 얻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그동안 만들어주신 경력을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가성비 국회의원이에요. 가성비 국회의원요? 네. 예. 요즘 물건 살 때도 가성비 따지시죠? 예. 쿠폰이라도 하나 더 주는 곳, 더 세일하는 곳.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제일 싸고 품질 제일 좋아요. 예. 이런 거 따지잖아요. 잠시 쓰고 말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르는데, 야, 4년간 진짜 누가 내 편 되어줄지,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예. 제대로 되게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설프게 할 사람보다는 예. 제대로 내 편으로 야무지게 해줄 사람을 뽑는 게 가성비지 않나. 국민들에게 네. 가성비 좋은 정치인이 되겠다.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네가 가성비 좋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근데 그럼 숫자로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부산에 네. 국민의힘에 재선 의원이
한 분도 없으세요. 135만 있어요. 그런데 재선이 없다는 말은 다음번에 3선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네. 다음번 국민의힘 3선이 없으면 부산목으로는 부산 예산 왕창 따올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한 명도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원래 국회는 3선 상임위원장이 돼야지 예산 막 따와서 자기 지역에 다 가지고 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현역 중에서는 3선 될 사람이 없는데 돌아온 재선. 저 한 명. 예. 그러니까 다음번 상임위원장 될 수 있는 후보군 자체가 저 한 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가성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를 뽑으면 부산 몫으로 예산 무조건 저한테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이제 다른 지역에 조금씩 주고 연제구에 왕창 가지고. 팬앤 초대석 오늘 좀 소감 어떠신지요? 즐겁습니다. 예, 저 역시 오늘 참 너무나 즐거운 아니 기회를 방송을. 주셔서 즐거워요. 예. 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리고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희정 예비후보 연제구의 우리 예비후보를 이렇게 만나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희정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 팬앤영남TV는 어떠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옳은 목소리, 옳은 방송 진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